자, 교과서 529페이지를 펴겠습니다. 연가 529페이지에 몇 가지 줄을 그어놓고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자, 529페이지면 제일 위에 변경등기 이렇게 내놨거든. 그러니까 디귿에 가보죠. 디귿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1월 이내 이래 나오죠.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니까 표제부죠. 몇 월 이내 한다? 1월. 두째 줄에 봅니다. 토지 대장 그거만 줄 것이요. 부동산 표시니까 표제부고, 표제부는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대장. 그럼 대장을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리얼에 가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그거만 줄 거 보세요. 있어서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관이 동그라미 칩니다. 직관으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하의한다 이래 나오거든. 이런 거는 시험에 만약에 나오더라도 답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냥 모르겠거든. 결론은 직권으로 한다 안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려서 등기명인의 표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거든. 이해관계인이 있다 없다? 없다. 이해관계인이 없기 때문에 고쳐줘도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그걸 쉽게 표현해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번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이 갑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평택에 살고 있어요. 그 평택에 살다가 과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과천으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사 갔다고 해서 등기소에 가서 주소 변경 등기하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천에 살다가 예를 들어 동작구로 이사를 갔어요. 강남 입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사를 이래 여러 번 가면은 보세요. 주민등록 등본상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상에는 전입 전출 신고를 하지. 그런데 등기소에 와서 주소 변경 등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하는 거라. 그 매매를 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되거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매도인은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합니다. 매수인은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왜 매도인은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냐면 주소 변경 사실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세금하고 직결이 되는 것이거든. 그러면 매도인이 보세요.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했는데 주민등록 초본상에는 주소가 어디입니까? 강남. 그런데 등기부상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평택.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런데 등기관은 자기 손에 주민등록 초본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주민등록 초본을 보면 앞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은 이사를 여러 번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소 변경을 등기를 안 했다는 게 주민등록 초본상에서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면 1의 뭐다? 1. 강남으로 이렇게 등기명인 표시 변경 요걸 등기관이 뭘 해준다? 직관하고 2번에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준다. 그럼 여기서 정리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들어왔을 때만 직권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 이전이 아니면 직권으로 안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수료가 따라붙는 거예요. 직권으로 하면 수수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본인이 신청을 하면 수수료가 붙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무슨 등기일 때만 직권으로 해준다? 소유권 이전. 되죠? 그 다음에 경정 등기거든. 한 장만 넘겨보세요. 넘겨보면은 제일 위에 가면은 제가 정리합니다. 요거 한 글자만 딱 정합니다. 비읍으로 가세요. 비읍에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요래 나오죠. 마친 경우 셋째 줄에 갑니다. 셋째 줄에 등기 권리자 등기민의 각 2인 이상 그중 1인에게 1인만 줄 것이에요. 1인만. 여러분들 이거는 공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옛날에 기출문제 한 번은 출제를 했거든. 아니 전혀 그 관계없어요. 그럼 제 말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옵니다. 등기부가 있거든. 지적공부가 있거든. 지적공부가 있어요. 이때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는 거는 경정등기를 배우거든. 경정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걸 바로잡는 걸 무슨 등기다? 경자. 그러면 다시 합니다. 등기법에 등기부를 잘못 적었다. 이걸 바로잡는 거는 경정등기입니다.
지적법에 지적 공부를 잘못 적었다. 이걸 바로잡는 거는 등록사항 정정입니다. 정정. 그래서 등기법의 경정 등기를 지적법에서는 등록상 정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잘못 적은 걸 바로잡을 때는 항상 씨는 뿌린 자가 거두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이 바로잡아야 돼요. 그럼 잘못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신청인이 잘못했다. 하나는 등기관이 잘못했다. 하나는 신청인이 잘못했다. 하나는 지적소관청이 잘못했다. 이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리합니다. 신청인이 잘못했다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등기관이 잘못했다면 직권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직권이잖아요. 우리가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직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해관계는 있으면 할 수 있다, 없다. 이해관계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에 성낙서가 들어가면 할 수는 뭐다? 있다. 성낙서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관이 잘못했다면, 오케이? 이해관계는 있다면 등기소에서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이거 잘못 등록됐는데 이해관계는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신청해라. 그러면 뭘 합니까? 신청.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자, 요게 되었죠.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잘못 적은 걸 바로잡을 때는 소유자는 당연히 바로잡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요. 그럼 소유자의 신청사항에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세요. 등기관이 잘못했죠? 오케이? 그럼 뭘 한다? 직권. 그럼 신청인이 잘못했다면 직권을 할 수는 뭐다? 없다.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직권을 할 수는 뭐다? 없다. 이해관계인의 성낙서가 들어오면 직권을 할 수는 뭐다? 있다. 이럽니다. 그럼 자, 문제를 조금 힌트를 주면서 공부해 볼게요. 이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직권 경정 등기는 부기등기한다. 오토바이다? 여러분들 아까 전에 경정은 일부를 고친다, 전부를 고친다? 일부를 고치니까 일단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입니다. 그런데 이해관계는 있다면 성낙서가 들어봐야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 안 들어오면 뭐다? 주등기. 요건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앞에 무슨 자가 들어갔어요? 직권. 그러면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맞지? 두 번째, 이 직권이죠? 그럼 설사 이해관계는 있어도 성낙서가 들어봤다, 안 들어왔다? 들어오면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지. 다시. 성낙서가 들어오면 직권을 할 수 있지. 성낙서가 안 들어오면 직권을 할 수는 없지. 맞아.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직권으로 했다는 소리는 이해관계는 없었다는 소리고 설사 이해관계는 있어도 성낙서가 들어왔다는 소리입니다. 감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성낙서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와. 그러니까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국어 시간입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직권으로 했다는 소리는 이해관계는 없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두 번째, 직권으로 했다는 소리는 설사 이해관계는 있어도 성낙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직권으로 되는 거지. 성낙서가 안 들어오면 직권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성낙서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와. 그러니까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그러면 직권 경정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한다. 오토바이다? 오. 이해했다, 못했다? 여러분들 자 한번 해볼게요. 직권으로 했다는 소리는 이해관계인이 없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등기? 부기등기. 직권으로 했다는 소리는 설사 이해관계는 있어도 성낙서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와. 성낙서가 안 들어오면 등기는 직권으로 못하지. 맞다. 그럼 성낙서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여기도 뭐다? 부기등기. 그러니까 언제나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직권으로 했다는 소리는 소유자들은 그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럼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알려. 근데 소유자가 10명이라면 전원에게 알려야 되느냐? 1인에게만 알려도 되냐? 이 말이거든. 결론은 직권이라는 말은 이해관계는 뭐다? 없다. 그러니까 몇인? 1인. 설사 이해관계는 있어도 성낙서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와. 그러면 소유자는 그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러니까 전원에게 할 필요는 없다. 몇인이다? 1인. 그렇게 하세요. 통과.
그 다음에 아까 동그라미 3번의 신청 방법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말소 등기를 갑니다. 말소 등기를 가는데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리로 오는 겁니다. 이 말소 등기는 있잖아요. 말소 등기가 이해가 된다면 공시법 전체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공시법. 다른 말로 해볼게요. 말소 등기는 사람으로 치면 사망신고하는 겁니다. 사망신고. 되죠? 그러면 모든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모든 권리는 말소할 수마다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등기의 항상 원칙은 당사자 신청주의거든. 그럼 이게 공동신청, 단독신청이지. 예외가 있거든. 이게 등기관에 직권이 있고 법원에 명령이 있어요. 그럼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걸 갖고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여러분 거기서 동그라미 말소 등기를 갑니다. 잠깐 요거만 해놓고 갑시다. 1, 동그라미 1번입니다. 기존 등기사항에 전부만 줄 것을. 말소는 일부를 지운다, 전부를 지운다, 전부. 그럼 동그라미 4번을 먼저 갑니다. 말소는 전부를 지우니까 주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주등기. 아까 그랬죠. 말소는 부기등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동그라미 3번에 갑니다. 동그라미 3번에 498페이지라고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5번을 잠깐 보고 갈게요. 5번에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오더와이더 그건 당연한 거고, 6번에 봅니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성낙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는 자르세요. 위에다가 주등기라고 쓰세요. 주등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있죠. 밑에다가 부기등기라고 써요.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직권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래가지고 498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498페이지에 자, 거기 보면 있잖아요. 표를 보세요. 밑에 표를 보세요. 밑에서 위로 두 번째 말소 등기가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이걸 이제 지금부터 공부를 하고 가야 돼요. 말소 등기를 하고 가야 돼요. 이리라 보세요. 자, 이리라 보세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볼게요. 이게 이해가 된다면 공시법 전체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뭐를 배우러 가느냐면은 직권말소를 배우러 가는 거라. 직권말소.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 법에 직권말소는 7개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7개를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1번에 관할 위반입니다. 2번에 사건 2,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가 나옵니다. 가처분이 나옵니다. 수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환매가 나와요. 그 다음에 부기등기가 나와요. 자, 요거를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들 요 두 개가 되거든. 요 두 개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는 각하사유가 있거든. 각하사유 1, 2, 3 이렇게 해서 11번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 이 밑에는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안 해도 된다는 거는 문구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럼 3번은 권한이 없는 자. 답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요. 4번에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답 나와 있잖아요. 5번에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6번, 7번, 8번, 11번이 있거든.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이래놨죠. 이게 등기 기록입니다. 그럼 이 등기 기록은 우리말로 말하면 등기부입니다. 여러분들 엄격하게 등기부하고 등기 기록은 틀립니다. 그럼 등기부는 전체. 등기 기록은 한 개. 그러면 사람이라면 뭐다? 등기부. 개인이라면 뭐다? 등기 기록. 그럼 쉽게 말하면 오늘날 등기부는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다. 오더와이더 요 컴퓨터가 등기부예요.
그럼 컴퓨터 속에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의 내용들이 저장되어 있답다. 이제 요거 하나를 말할 때는 시작 등기 기록. 이 전체를 말할 때는 시작 등기부. 컴퓨터는 등기부다. 컴퓨터는 등기부.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이 등기 기록을 작성할 때는 뭘 보고 작성하느냐? 신청 정보. 우리말로 말하면 신청서. 등기, 원인 정보, 우리말로 말하면 계약서. 그 다음에 대장이에요. 여러분들 등기부는 표제부 갑골구조, 표제부는 대장을 보고 작성을 한다. 그러면 이 내용 일치해야 된다, 불일치해야 된다, 일치. 불일치하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이건 당연히 아는 것이거든. 그 다음에 9번하고 10번은 공부 안 해도 되거든. 9번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 10번은 수수료 안 내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 그럼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고 상식으로 그냥 그건 당연히 안 해주는 것이지. 그럼 이제 두 번째 갑니다. 1번은 관할 위반입니다. 2번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받아들일 때 이렇게 딱 받아들이죠. 각하 사유이기 때문에 각하를 시켰다.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지. 되죠? 그런데 각하 사유인데 각하를 시키지 않고 등기를 해버리는 게라. 해버렸다면 그 각하 사유가 1호 2호에 해당한다면 자, 요 세 개 알면 합격입니다. 자, 시작. 당연 무효. 두 번째 시작. 직권 말소. 시작. 이의신청. 이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1호, 2호는 설사 등기가 되더라도 무조건 무효라. 무조건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워버린다 이 말입니다. 직권으로 지워야 되는데 안 지우는 거라.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말소시켜달라고 이의신청할 수마다 있다. 그러면 3호부터 11호는 봅니다. 실체관계 여부를 따져서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뭐가 돼버립니까? 유효가 돼버린다. 유효. 오케이? 네. 그럼 유효이니까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효이니까 이의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런데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면 뭐가 된다? 무효지. 여러분들 실체관계와 불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당연히 무효다 무효이다? 무효. 그럼 요 두 개 요거 됐죠? 자,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거와 이거를 문제를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와 이거를 문제를 낼 때, 자, 요렇게 했죠. 요 글자를 딱 보세요. 이렇게 문제를 내겠죠. 다음 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래 문제를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 이래 하면 등기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없는 것을 찾아라, 없는 것.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등기할 수마다 있는 것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것, 말소할 수마다 없는 것. 그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것이라면 등기할 수 시작 없는 것.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이라면 등기할 수마다 있는. 여러분들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소리는 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하지. 등기 대상이면 적법인데 말소할 수가 없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구인데 4개입니다. 4개. 그럼 이거는 하나 더 붙인다면 이렇게 내겠죠. 그죠? 다음 중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등기할 수 시작 없는 것.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등기할 수마다 있는 것. 그러면 하나, 둘, 세 개를 갖고 시험 문제인데 주로 요거를 갖고 낸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답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잘 안 되거든. 이해합니까? 네. 그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등기가 실행되었을 때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은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통과죠. 그럼 여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이게 등기 대상이냐 아니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서에서 다 배웠거든. 배웠다 안 배웠다? 몇 가지만 정리해 봅시다. 자, 몇 가지입니다. 우리 법에서 예시를 드러난 건 11개입니다. 11개. 근데 저는 17개를 제 손을 보고 있었어요. 1.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거나 권리. otherwise O. 두 번째,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 돼요, 안 돼요? 안 돼. 자, 이제 세 개는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겁니다. 전유부분과 대리 사용권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저당권 비담보 채권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요역지 지역권 분리 처분할 수 없다. 그럼 이제 5개 됐죠. 4개가 나옵니다. 지분입니다. 지분. 자, 지분의 상속등기, 상속 지분만의 상속등기 OX다 X. 자, 그 다음에 지분만의 소유권 모르등기 뭐다? X. 용의권, 지분의 용의권을 설정할 수는 뭐다? 없다. 합유 지분은 등기부에 표시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럼 합유 지분 딱 넘어 이전할 수 뭐다? 없다. 저당권 들어올 수 없다. 가압류 들어올 수 없다. 그럼 9개 됐어요. 이제 2개가 나옵니다. 2개가. 법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otherwise 이렇게 해가 법이 또 하나를 더 써놨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신청한 환매 특약 등기는 돼야 안 돼요? 안 돼. 소유권 이전과 환매는 반드시 동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따로 들어가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개가 또 나옵니다. 이중으로 되냐 안 되냐 이 말이거든. 이중의 보존 등기는 OX다 X. 자, 용의권을 설정했는데 또 용의권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가리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운 거 해봅시다. 농지의 전세권은 OX다 X. 등기 사무 정지기간 중에 등기는 할 수는 뭐다? 없다. 공유물 분할 5년을 넘을 수는 뭐다? 없다. 요거는 이제 기본으로 됐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천입니다. 하천. 하천의 용의권은 OX다 X. 부동산 일부입니다. 부동산 일부. 부동산 일부는 방 한 칸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저당권, 처분 제한에 등기는 OX다 X. 자, 마지막입니다. 관공서 또는 법원에 촉탁으로 하여할 등기를 신청을 하면 받아준다, 안 받는다? 그러면 가압류를 내가 등기소로 가면 받아준다, 안 받는다? 안 받아주지. 그럼 나는 법원으로 가야 되고 법원에서 등기소로 가야 받아주지. 이해됐죠? 네. 그럼 그거는 이제 책에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통과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거든. 요거는 아직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지금 배울 겁니다. 지금 배울 겁니다. 답은 요겁니다.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 처분의 등기와 가등기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간 처분의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한다. otherwise 그럼 여기는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지금 배울 거예요. 그러면 말소한다 이라면 이거는 말소한다가 키가 아니고 말소 안 하는 예외가 있다 있지. 그게 키다. 말소 안 하는 예외. 그거는 지금 배우러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가처분도 지금 배우러 들어갈 겁니다. 그럼 요거는 요래만 해볼게요. 가처분 등기, 가처분 이후의 등기. 요 정도는 되어져 있어요. 자,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 시작. 직권 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시작. 단독 말소. 요 정도는 되어져 있습니다.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시작. 단독 말소. 요거는 지금 배우러 갈 거예요. 자, 요거는 앞에서 배워왔어.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며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otherwise 모든 권리는 소멸했기 때문에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한. 자, 여기서 이제 키는 말소 안 하는 예외 있다. 몇 개?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할 때, 자, 보세요. 예를 들합니다. 수용되기 이전, 수용된 이후, 지역권의 등기입니다. 재결입니다. 자, 이 2개는 응용이 안 됩니다. 글자를 그대로 써야 돼요. 그래서 정답입니다.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 문장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공부할 때는 이거잖아요. 수용되기 뭐다? 이전, 뭐다? 이후. 그럼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다? 이외.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뭐다? 이외. 자, 답 나왔죠? 수용된 이후죠. 수용된 이후니까 수용받은 앞이다, 뒤다? 뒤. 그럼 다 죽어야지. 그럼 수용되기 뭐다? 이죠. 소유권은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유권 이외는 말소. 여기서 그러면 키는 소유권 이외가 키입니다. 소유권 이외는 전부 다 죽는다. 이게 키다 이 말. 소유권 이외는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그건 통과.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앞 시간에, 환매 앞 시간에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환매권을 행사하느냐, 환매권 행사, 환매권 불행사. 되죠?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 특약은 무슨 말소? 직권 말소죠. 환매권을 불행사하면 무슨 말소? 지난주에 배웠는데, 지난주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혹시 520페이지를 갑니다. 520페이지에 자 6번에 환매 특약이 있는데 표시 있다 없다? 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이리로 오세요. 자, 이러세요. 제 말 들어봅니다. 그냥 이 환매는 내리놔도 됩니다. 그 내리놔도 된다는 말은 최근 15년 동안에, 오케이? 네. 시험에 놓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근데 지문에 요거 한 번 뜨기는 보기 속에 오지선당 보기 속에 한 번 뜬 적은 있는데 답으로 만든 적은 그러니까 한 번 지문에 뜬 게 있고 15년 동안 출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없느냐 분석을 해보니까 환매는 물건이다 채권이다 채권. 그래서 아마 시험에 안 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공부를 한번 해봅니다. 요리 와보세요. 자, 환매죠. 민법 시간 여러분들 되어 있거든. 그 민법 시간 되어 있었을 때, 자,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이래 됐습니다. 순위 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어요. 접수가 있어요. 등기 원인이 있어요. 등기 원인. 권리자, 기타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1번의 소유권 보존 등기 갑입니다. 자, 예를 들면 환매는 물건을 판 사람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도로 사오는 게 뭐다? 환매. 그럼 이제 예를 만들어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사업을 해, 사업. 그 사업을 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하다 보니까 빚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갑이 갖고 있던 모든 부동산 처분해서 빚잔치를 해. 근데 이제 부족해.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남은 게 집이 남았단 말이야. 이 집도 처분해서 빚잔치를 해야 되는데 갑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갑의 손을 딱 잡고 내가 이 집을 지은 이유는 너를 주기 위해서 이 집을 지었다며. 너 훗날 살아가다가 제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집은 절대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말고 자손 대대로 물려주도록 해라. 말은 돼야 안 돼요? 돼. 그래도 이제 지금 갑은 팔아야 될 입장에 있어. 저걸 제3자 병에게 매매했다면 도로 찾아온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친한 친구 을한테 갑니다. 가가 부득이하게 내가 이 집을 매매하게 되었으니까 너가 좀 사두었다가 5년 안에 내가 도로 사갔으면 싶다. 특약을 맺을 수 있냐냐 이 소리거든. 맺을 수 뭐다? 있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합니다. 요게 소유권 뭐다? 이자 하면서 도로 사오기로 특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이 소유권 이름과 환매는 같이 들어가야 된다. 따라야 된다. 같이. 요게 무슨 신청이다? 동시 신청입니다. 그러면 동시 신청이니까 첫 번째 신청 정보가 있고 등기 원인 정보가 있거든. 그럼 이때는 편안하게 공부하세요. 소유권 이전 환매 등기가 몇 개? 2개. 그럼 신청서가 몇 개? 2개. 오케이? 자, 그런데 계약서는 2개가 돼도 되고 1개도 돼. 계약서는. 자, 그럼 정리합니다. 이게 소유권 이전의 계약서입니다. 이게 환매 특약의 계약서입니다. 그럼 계약서가 몇 개? 2개. 그런데 소유권 이전의 계약서 속에 특약사항을 넣을 수 있냐냐 이 말이거든. 넣을 수 뭐다? 있다. 그러니까 계약서는 1개만 들어도 된다. 요거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등기가 2개고 신청서가 2개니까 정상 아니에요. 맞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소유권 이전과 신탁이 있지. 맞죠? 네. 등기가 몇 개? 2개. 신청서는 몇 개? 하나. 그럼 이거는 외워야 된다. 안 외워야 된다? 외워야지. 이 정상은 시험에 안 되지. 그냥 설사 내더라 하더라도 등기가 2개고 신청서가 2개니까 그거 틀릴 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소유권 이전과 신탁은 등기는 몇 개? 2개. 신청서는 몇 개? 하나. 그러니까 그거는 외우고 있어야지. 아, 시험에 뭐가 나온다는 게 보이죠? 보이는 겁니다. 아니, 보이는 겁니다. 출제 이유는 정상을 시험에 내는 게 아니에요. 비정상, 그러니까 원칙을 시험에 내는 거 아닙니다. 원칙은 모를 때는 원칙대로 풀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아무 말 없으면 우리나라 등기는 공동신청이지. 그럼 공동신청은 외울 필요가 없지. 왜? 아무 말이 없으면 전부 다 공동신청이니까. 그럼 단독신청은 예외다, 예외 아니다? 예외. 그거는 이제 이해를 해야지. 감 잡았어요? 그럼 공동신청 공부하고 있었어요? 아, 괜찮습니다. 이리 오세요. 자, 이럽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해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깁니다. 요 사람을 갑을 무슨 인입니까? 매도인. 을을 뭡니까? 매수인입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서 환매도 같이 들어가거든.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을 배운다, 환매를 배운다, 환매. 그럼 도로 사오는 쪽은 갑이다, 을이다? 갑입니다. 그러면 갑이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을이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묶어야 돼요. 그럼 요렇게 묶었다는 말은 모든 등기는 매도인은 의무자입니다. 오케이? 그러나 환매에서만은 매도인이 무슨 자고? 권리자.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또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매도인이 무슨 자? 권리자. 매수인이 뭐다? 의무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갈라져 가지고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자 3개를 하겠어요. 그럼 요거를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합니다. 환매 특약 등기는 매도인을 그 등기 권리자, 매수인을 등기 의무자로 공동 신청한다. 어드와이다. 중요한 겁니다. 매도인이 무슨 자? 권리자. 매수인이 뭐다? 의무자. 자, 이제 요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우리는 환매를 배웁니다. 환매의 의무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을. 그럼 을은 인감 제출한다, 안 한다? 자, 안 하죠. 등기 필정보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요거를 외워야 돼요. 자, 왜 안 하는지 봅시다. 국어 시간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서 환매 특약도 신청하니까 아직 등기가 이루어져 있다, 안 이루어져 있다? 아니, 맞죠? 그러면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가. 환매 특약의 의무자는 누구다? 을. 그럼 을은 의무자는 의무자이지만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인감 제출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등기 필정보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 아직까지 을의 명의로 등기됐다, 안 됐다? 안 돼. 그럼 을의 손에는 등기 필정보 자체가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졌지. 안 만들어졌어요. 감 잡았어요? 네. 그럼 등기 필정보도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면. 자, 그러면 이제 이리 오세요. 이번에 소유권 이전입니다. 환매 특약부 매매입니다. 자, 이렇게 을로 가는 거예요. 자, 요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의 1 환매입니다. 여기에 환매입니다. 누구로 갔다? 갑. 자,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보세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도로 사오기로 특약을 맺었다. 어드와이다? 그러면 요 사람과 요 사람은 같아야 됩니다. 다시 할게요. 갑이 소유권 넘겼지. 누구한테 넘어갔다? 을. 도로 사오지. 누가 사온다? 가. 그러면 요게 소유권 이전이 이거잖아요. 도로 사오기로 누가 했다? 가. 요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 말 들어보세요. 요거를 문자로 만들면 여기에 병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요거를 문자로 말하면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 특약의 등기는 할 수 시작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요 사람이 요대로 와야 돼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제 말 안 하고 또 해볼게요. 환매 특약 등기를 신청할 때 매매 대금, 환매 비용을 기록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어떻습니까? 오죠. 그건 제 말 들어보세요. 아니, 제가 공부할 때 괜찮습니다. 제가 딱 말할 때 항상 2가지로 나누라고 그랬죠. 하나는 돈, 하나는 시간. 맞아요? 네. 그럼 시간은 예외 있다, 없다? 없다. 시간은 전부 다 이미지 기대입니다. 시간은. 돈은 필요적 기대다, 이 말이에요. 돈은. 그런데 돈에는 예외 3가지가 있다, 없다? 있지. 자, 저당권의 이자,
임차권의 보증금, 지상권, 지역권의 지료, 요 세 개는 돈이다, 돈 아니다, 돈. 그럼 요 세 개는 돈이면서 임의적이라. 나머지는 돈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필요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 한 번 듣는다, 100번째 듣고 있다? 괜찮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를 묻는 거는 확률은 2분의 1이거든. 시험에 2년에 한 번씩 출제를 내는 겁니다. 내는데 그걸 구별하는 방법은 돈하고 시간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가는 거는 필요죠. 시간이 들어가는 거는 임의죠. 시간은 예외 없어. 전부 다 임의적이라. 그럼 하나만 해봅시다. 전세 기간, 시간이다, 시간 아니다, 시간. 변제기, 시간이다, 시간 아니다, 시간. 차임은 필요적이지. 차임의 지급 시기는 묻고 임의적이지. 맞다. 맞지. 그렇게 딱 하세요. 돈은 지상권과 지역권의 지료, 저당권의 이자, 임차권의 보증금, 그 세 개는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그럼 나머지 돈은 전부 다 필요적이에요. 그럼 작년에 제가 이래 말했죠. 매각 대금과 변제받을 금액 이래는 작년에 기출 문제입니다. 공동저당입니다. 공동저당 할 때 매각 대금은 기록하지 않으나 변제받을 금액은 기록해야 된다. 이래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답으로 나왔어요. X다? X죠. 이거 도이다, 돈 아니다? 도. 그러니까 필요적이지.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낮게 등기마다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돈 들어가면 필요죠. 시간이 들어가면 임의적. 이렇게 공부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요거 돈이잖아요. 변제받을 금액이니까 돈이잖아요. 그럼 필요적이다, 필요적 아니다, 필요적. 그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세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요것만 공부하면 되거든. 환매 있죠, 환매. 제 말 들어봅니다. 요거는 소유권이든 요거는 환매죠. 답 보세요. 등기가 몇 개입니까? 2개. 그러면 신청서도 몇 개? 2개. 2개. 오케이? 네. 특약이니까 당연히 부기등기 한다는 거는 됐다, 안 됐다?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환매죠. 환매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새 집을 지었다가 뭐다? 시작, 보존. 그럼 설정했다, 무슨 했다? 이전. 항상 이거를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그게 답입니다. 모든 권리는 이전이 되는 겁니다. 모든 권리는 이전이 된다. 모든 권리는. 오케이? 네. 그러면 환매도 이전이 돼야 안 돼요? 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환매 특약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에 부기등기한다. 오더와이다? 집 하나 잠깐 와보세요. 이리 오세요. 괜찮아요. 이전이죠. 그러면 여기서 소유권이냐 소유권이 왜냐죠? 맞죠? 네. 소유권 이전은 무슨 등기? 주. 소유권 이외 이전은 뭐다? 부기등기. 그럼 환매는 소유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소유권은 소유권, 환매권. 어째서 환매가 소유권이에요? 아니지.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는 게 소유권이지. 환매는 소유권이다 아니다? 아니. 지금 소유자는 을이지. 맞다. 맞아. 그럼 갑은 5년 안에 도로 사오려고 특약을 맺고 등기해놓은 거지. 소유자는 지금 누굽니까? 을. 그럼 환매는 소유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니까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인데 이미 부기등기 돼 있네. 맞죠? 네. 그러면 2의 1의 1. 시작. 부기등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환매권 이전의 등기는 부기등기에 부기등기한다. 오더와이다? 오.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공부를 잘하니까 지금 소유자가 누굽니까? 을이지. 그럼 을은 제3자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지. 매매할 수 있죠. 언제 매매 은별할 수 있지. 그런데 자 정리합니다. 갑은 환매 특약 등기 해놨다 안 해놨다? 해놨. 그러면 소유권이 을에게서 병으로 넘어가도 나중에 갑은 요는 갑은 도로 찾아올 수마다 있다. 자 이건 이제 이까지는 시험에 안 낼 텐데 그러면 갑은 오케이? 네. 을에게 환매권을 행사한다. 병에게 환매권을 행사한다. 자, 이리로 잠깐 와보세요. 괜찮아요. 자, 이리 보세요. 자, 1번의 소유자 갑.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든 청구권에 가등기를 했어요. 가등기입니다. 그래도 소유자 누구다? 갑은 제3자 병에게 매매할 수마다 있다. 자, 이때 을이 본등기를 청구하거든. 갑에게 한다, 병에게 한다? 갑.
가배기합니다. 그러면 왜 가배기 하느냐는 걸 보겠어요. 자,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병. 소유권은 병에게 넘어가 있지.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을이 나중에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했지. 자, 우리 쓰는 말 가등기 때 물건이 변한다. 본등기다. 본등기. 그럼 을은 본등기를 함으로써 소유자가 됐지. 그럼 소유자가 몇 명? 2명. 맞죠? 그럼 동일부동산의 소유자가 2번, 3번 나란히 올 수 있다, 없다. 그럼 이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죽을 놈한테 본등기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죽을 놈한테 본등기를 청구하면 안 되지. 이건 죽을 놈이잖아요. 맞다? 맞지. 그러면 이리로서요. 소유권은 지금 누구한테 넘어가 있다? 병. 그러면 여기 있는 갑은 병한테 청구합니다. 병한테 청구합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4번에 소유권 뭐다? 이자. 누구로 넘어갔어요? 갑. 그럼 소유자가 몇 명입니까? 1명이지. 이 그림에는 소유자가 병하고 갑하고 둘입니까? 1명입니까? 1명. 여기는 소유자가 아까 본등기하면 몇 명? 2명. 여기는 소유자가 2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소유자가 1명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병에게 황매권을 행사해도 돼? 안 돼요? 돼. 그까지는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거거든. 칠판을 보세요. 자, 요까지만 해놓고 봅시다. 자, 이리라 봅시다. 다시 할게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 일어나면서 도로 사오기로 환매 특약을 했어요. 이제 등기 끝났습니다.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을. 그러면 갑은 5년 안에만 도로 찾아오면 됩니다. 맞죠? 네. 그럼 5년 안에 도로 찾아온다는 게 소유권 뭐다? 이자. 환매는 도로 사오니까 소유권 뭐다? 이자. 그러면 3번에 소유권 뭐다? 이자. 자, 누구로 넘어갑니까? 가. 그럼 여기에서 요리로 넘어간 거예요. 여기에서 이리로 넘어온 게 아니지. 여기에서 이리로 넘어왔지. 맞아요. 네. 그러면 등기관이 을에게서 갑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중간에 환매가 끼어있다, 안 끼어있다? 끼어있지. 그러니까 등기관은 갑이 환매권을 행사해서 을에게 갑으로 소유권을 받아온다는 걸 알 수 있다, 없다? 있지. 여기서 요리로 오면은 환매권을 행사한다는 게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그러면 요 환매 특약 등기는 등기관이 뭘로 말소시켜준다? 직권으로 말소를 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이해했죠? 네. 그런데 갑이 5년 안에 못 찾아올 수도 있다, 없다? 있지. 그 못 찾아온다는 거는 환매 기간을 경과한 거예요, 경과. 그러면 등기관이 이 환매 특약을 지울 수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여러분 쉽게 해봅시다. 아까 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러 왔지.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서 여기서 1위로 해주면서 환매권을 행사한다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럼 요 환매 특약 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런데 기간이 5년이 지났거든. 그럼 등기관은 5년이 지난 걸 알아요, 몰라요? 그럼 등기관이 환매 특약 등기 해주고 등기부 한 장 복사해가 지 책상에 5년 동안 꽂아놓는다. 지금 말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안 되는 소리 했다? 아니. 그러니까 환매권을 불행사했다는 말은 5년 안에 못 찾아왔다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등기관은 환매기간이 경과인지 안 된지 안다, 모른다? 모르지. 당사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러면 정답입니다. 을의 입장에서 볼 때, 자 보세요. 을은 5년만 참으면 돼, 안 돼요? 돼. 갑은 5년 안에만 사오면 돼, 안 돼요? 돼. 그런데 을이 가만히 보니까 갑이 5년 동안 안 찾아가? 그럼 을이 갑한테 가서 야, 이거 환매기간 경과했으니까 말소시켜달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러면 이걸 지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은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 특약은 무슨 말소? 직권 말소다 이 말이야. 불행사하면 무슨 말소? 공동 말소. 공동하고 을하고 갑하고 말소해야지. 맞아요. 네, 공동 말소예요. 그러면 요거 딱 됐어요. 환매권 행사 됐어요. 됐죠? 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번만 하면 이제 시거든. 부기등기. 이건 시험에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데 이리 오세요. 잠깐만 520페이지를 잠깐 갔다 오겠어요. 520페이지에 6번을 보세요. 6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환매 특약 등기는 환매 특약법 매매로 인한 소유권과 자 죽었습니다. 동시에 신청. 두 번째 별개의 신청 정보죠. 그럼 신청서는 몇 개? 2개. 그 다음에 2번에 매도인이 권리자, 매수인이 의무자.
요거는 금방 했죠? 네. 그 다음에 3번에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줄 것이에요. 자, 돈이다, 돈 아니다? 돈. 그럼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필요. 자, 근데 첫째 줄 끝에 봅니다. 환매 기간 일어났죠. 환매 기간은 돈이다, 시간이다? 시간. 그럼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임의적. 그 다음에 5번으로 갈게요. 환매 특약 신청자는 아직 매수인이 등기 명인이 아니므로 밑줄을 긋어 4번, 5번을 묶었어요. 4번을 묶었어요. 4번을 먼저 할게요. 등기 의무자의 밑줄을 긋습니다. 등기필 정보 위에다가 X. 5번에 첫째 줄 끝에 인감증명 위에다가 X.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 인감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안 하는 겁니다. 감 잡았어요? 네. 그러면 7번으로 갑니다. 환매권도 양도성이 인정, 양도라는 거는 이전이죠. 그죠? 환매권도 이전할 수 뭐다? 있다. 그러면 주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부기등기에 부기등기한다, 부기등기에 부기등기. 되죠?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마지막으로 갑시다. 첫째 줄에 줄 것입니다. 환매권을 행사. 한 칸 밑에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 만약에 밑에다가 하나 써놔 놓을게요. 불행사. 불행사하면은 무슨 말소? 공동 말소. 공동 말소. 그래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거기서 보세요. 498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자, 498페이지에 가면 이제 4번을 보면은, 자, 일어났죠.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 그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권리의 말소 등기 이래 나오죠. 그럼 다시 할게요.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 자르세요. 위에다가 주등기라고 썼어요. 주등기. 그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있죠. 위에다가 부기등기라고 써서 부기등기. 그러면 여기로 와보세요. 이걸, 자, 보세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엄청 쉬운 말이에요. 근데 엄청 쉬운 말인데 답은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이 말입니다.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여기로 와보세요. 을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습니다. 전세 을입니다. 전세금이 1억입니다. 전세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주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부기등기. 1억입니다. 1. 전세에 무슨 기? 저당권. 그럼 이제 항상 말할 때 이거는 주등기고 이거는 부기등기죠. 그래서 항상 주등기, 부기등기는 주종의 관계라는 걸 머릿속에 가지고 다니면 돼요. 그러면 주가 없어지면 종도 없어지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요 1번은 갑하고 을하고 맺은 거예요. 요 1의 1은 을하고 병하고 맺은 겁니다. 자, 이제 전세기간 끝났어. 끝났다면은 전세권 말소 등기 해야지. 맞죠? 네. 그러면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그럼 이 사람의 이해관계인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성낙서를 들고 가야 말소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성낙서 안 써주면 말소할 수 뭐다? 없다. 말소 안 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럼 성낙서 들어갔어? 들어갔어. 그러면 2번에서 1번을 뭐 시켰다? 말소. 주등기가 말소가 됐죠? 그럼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오케이? 그럼 자동으로 죽었다라는 거는 이미 권리는 소멸하고 없어요. 소멸하고 없으니까 3번에서 1의 1은 등기간에 무슨 말소? 직권 말소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제 손을 보세요. 주등기가 다시 합니다. 주등기를 말소할 때 부기등기 권리자는 이해관계인이다. 오더와이더 오. 주등기를 말소할 때 부기등기 권리자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오. 주등기를 말소를 하면 부기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한다. 오더와이더 오. 이 시험에 안 나옵니다. 두 번째.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다. 오더와이더 오.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오.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한다. 오더와이더 오. 화내지 마세요. 이것도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시험에는 법을 갖고 낸다. 법 조문을 갖고 내는. 법 조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보세요.
말소 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한 경우 그 제3자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법에는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답으로 만들 때는 법 조문을 갖고 답으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제가 이 글자를 보세요. 말소 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한 경우 그 제3자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그럼 이 문구가 딱 뜨면 주등기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이게 해설이다 이 해설. 됐죠? 네, 시험에는 법조문으로 노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자꾸 읽으면서 낱말을 익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통과 됐어. 잘했습니다. 그럼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하죠.